2026년 2월에 직접 다녀온 베네치아 최신 여행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카니발 리얼 방문 후기부터 가성비 좋고 힙한 감성 숙소 추천도 해드립니다. 고환율 시대에 저렴하게 장볼 수 있는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대형 마트 정보도 있고요. 친절하고 맛있는 맛집과 카페 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영상 속 장소 정보들은 설명란에 다 정리해드렸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로마와 피렌체 여행 후 세 번째 방문지는 베네치아입니다. 제가 선택한 숙소는 안나 베니스인데요. 전 객실이 도미토리 룸으로 되어 있는 대형 숙소입니다. 저는 6인이 사용 가능한 룸을 단독으로 프라이빗하게 이용을 했는데요. 2층 침대 3개와 화장실, 욕실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숙소 가격이 유독 비싼데요. 6인 룸을 1박에 16만원에 렌탈할 수 있어서 가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유럽의 모든 숙소는 숙박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고요. 호텔 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안나 베니스는 성인이 1.4유로, 미성년자가 0.7유로로 가격도 저렴했어요. 이 숙소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와 위치인데요. 기차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본섬을 들어가시거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도 편리했습니다. 유럽 숙소에는 슬리퍼 없는 곳이 많다고 해서 일회용 슬리퍼도 가져갔는데요. 호텔 이용할 때마다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고요. 유럽 여행할 때 사용했던 아주 편리했던 제품들은 제가 설명란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부터 굉장히 힙했는데요. 이용 가능한 공용시설이 많아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곳에는 특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대 공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조식을 포함하실 경우 이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 되시고요. 자판기에도 다양한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공용 주방에는 토끼도구가 있어서 저희는 저녁을 대부분 만들어서 먹었어요. 저녁 요리할 때는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만들고 재밌게 담소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던 공간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도 있었고요. 1층에는 넓은 공용 화장실과 세탁실도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체크인 후 QR코드를 인식하면 현재 투숙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대화가 가능한 단톡방이 만들어지고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자동이 번역이 돼서 채팅을 하며 즐기기도 아주 재밌었어요. 숙소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큰 마트도 있었는데요. 한국의 이마트처럼 굉장히 넓은 마트여서 대부분의 음식을 다 판매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곳에 와인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었습니다. 와인 가격도 한국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해서 고기와 와인을 정말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음식, 디저트류, 그리고 도시락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틀 동안 먹을 음식과 간식, 와인까지 샀는데 가격이 59유로로 정말 저렴했어요. 마트에서 사온 신선한 고기를 구워서 저녁으로 먹었는데요. 유럽 온 지 7일째 밤이었는데 7일 동안 먹은 음식 중에 정말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이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먹을 때 불편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온 가족이 정신없이 저녁을 먹은 것 같아요. 이제 본섬을 구경하러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트램과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바포레토 24시간권은 기차역 옆에 있는 플라자 호텔 맞은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24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바포레토를 탈 수 있는 패스고요. 무라노 브라노 섬을 가신다면 구매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가격은 성인 청소년 동일하게 25유로고요. 구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버스 2번을 타고 20분 정도 이동하면 본섬에 도착을 하고요.
오늘 여행 코스는 바포레토 3번을 탑승하고 브라노 섬을 가서 구경을 한 후에 바포레토 12번을 탑승하고 브라노 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브라노 섬에서 평점이 가장 좋았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12번을 타고 본섬으로 와서 카니발을 즐기는 일정이고요. 영상 속에 나오는 장소 정보와 일정, 코스는 모두 설명란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영상 편하게 관람하세요. 30분 정도 이동해서 베네치아 무라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려한 유리 공예품들을 보면서 걷다가 티라미수가 맛있다는 카페에 들렀는데요. 구글 평점도 4.5점으로 높고 리뷰도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이탈리아는 어디를 가서 마셔도 커피는 다 맛있었던 것 같고요. 초콜릿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초코 케이크와 티라미수가 정말 맛있었던 곳입니다. 이 섬에서도 카니발을 즐기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나올 본섬 영상에서 정말 화려한 카니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길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예쁜 항구가 나오고요. 이곳에서 브라노 섬으로 가는 바포레토를 탑승합니다. 브라노 섬은 아이유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알록달록한 집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이곳이 가장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 핫스팟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날씨가 흐렸는데도 너무너무 예뻤어요. 점심 식사는 브라노 섬에서 가장 구글 리뷰가 높았던 곳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리뷰가 1000건 가까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4.7점으로 평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버분이 추천해주신 와인과 베네치아 맥주를 곁들여서 식사를 시작했고요. 주문한 메뉴들도 모두 정말 맛있었는데 여기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맛은 어떤지,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스몰 토크를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항상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이탈리아에서 서빙도 빨랐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튀김과 스테이크는 꼭 주문하세요. 4인 식사 비용은 2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바포레토 12번을 타고 본섬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데 탑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빨리 탑승하지 않으면 1시간 내내 서서 가셔야 합니다. 빨리 탑승하셔서 자리 먼저 선점하세요. 본섬에 도착해서 카니발이 열리는 산마르코 광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좁은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베네치아의 상징인 곤돌라를 보는 것도 경만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일 1젤라또를 하는데요. 젤라또와 간식을 먹고 산마르코 광장으로 이동하면서도 카니발 의상을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베네치아 본섬은 골목골목도 너무 예쁘지만 중요 스팟들이 모두 중앙에 몰려 있어서 동선이 짧게 이동하기도 좋고요. 모두 둘러보는데 반나절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서점은 BBC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선정이 된 곳인데요. 물에 젖은 책들로 인테리어를 해놔서 획했고요. 줄을 서서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포토스팟도 굉장히 예쁩니다.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카니발은 내년 2월에 시작되고요. 베네치아 카니발 기간이 끝날 때쯤 바로 프랑스 니스의 카니발이 시작됩니다. 저희 가족은 이 두 가지 카니발을 보고 싶어서 2월에 여행을 계획했고요. 베네치아 카니발 공식 예약 사이트는 제가 설명란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베네치아 카니발의 정확한 시작 시기는 11월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니발의 메인쇼인 워터쇼는 꼭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오픈과 동시에 좋은 좌석은 바로 마감이 돼서 현장에 가셔도 표를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구매하려고 그냥 갔다가 워터쇼는 보지 못했어요. 판매 가격은 일반석이 40에서 60유로, 프리미엄석은 70에서 90유로로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워터쇼는 꼭 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저희는 보지 못해서 영상 속에는 워터쇼 장면이 없는데 인스타나 유튜브에 베네치아 워터쇼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워터쇼나 디너쇼가 아니라면 다른 카니발은 다 무료로 즐기실 수 있는데요. 영상 속에 나오는 산 마르코 광장을 가시면 코스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먼저 사진을 찍자고 제안도 많이 해주셔서 사진을 찍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너무 좋았고요. 독특한 분장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골목골목 다니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카니발 분장을 한 강아지들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곳은 산 마르코 광장 바로 중앙에 있는 카페인데요. 사람도 정말 많고 분위기도 너무 고풍스러워서 이곳을 선택했는데요.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다양한 디저트와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구글 평점을 찾아봤는데 평점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직원분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좀 있었는데 저희 갔을 때는 다들 너무 친절하셨고요. 분위기와 음식은 좋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음료 3가지와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가격이 13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카니발 기간이라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가격이 비싸서 추천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카니발을 보신다면 낮에도 정말 재밌지만 밤에 보는 야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광장뿐 아니라 바닷가 쪽에도 카니발 의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야경도 함께 즐기시는 거 추천할게요. 저희는 수상버스를 정말 자주 이용해서 바파레토 24시간권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워터쇼는 못 봤지만 정말 기대했던 베네치아 카니발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랑스 니스에서 펼쳐주는 화려한 카니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카니발 예약 방법과 보기에 정말 좋은 명당 자리, 그리고 오후에 하는 카니발과 밤에 하는 카니발의 다양한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니스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가성비 좋은 숙소와 맛집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프랑스, 이탈리아, 모나코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꾹꾹!